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이번엔 제가 제이님께 이걸로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를 좀 시리즈로 한번 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의 영상을 좀 분석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예전에도 1분 과학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세상에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올린 영상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는 시리즈로 할 건데, 그 제목이 성경 버전 2였나요? 네, 성경 버전 2였어요. 네. 이 영상 보시고 제이님 좀 어떠셨나요? 솔직히 한 3번 이상 봤어요. 오, 많이 봤네요? 사실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처음 봤을 때는 아예 이해가 안 됐고, 한 3번 정도 보니까 일준 오빠가 평소에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근데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지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인간은 자기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낸다? 뇌가? 맞아요. 그런 부분이죠. 네. 제가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유의지도 허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아가 없다, 자아도 허상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도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건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려워.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여기를 보면 빨간색이 있잖아요. 얼룩무늬. 네, 얼룩무늬에 빨간색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빨간색은 진짜일까요? 네. 빨간색은 진짜. 진짜가 어. 진짜로 얘기될 수 있는 건가요? 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니까 실제한다고 믿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믿고 있죠. 그쵸, 그거예요.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상이고, 그래서 다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빨간색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빛의 파장만 존재할 뿐이죠. 빨주노트 파남보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빨간색이 존재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철학에서 니겔이라는 철학자분이 했던 비유인데요. 뭐냐면,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보니까 빨간색 같은 가시광선을 모를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 안 한다 정도만 아는 거예요? 존재조차도 모르겠죠. 느끼질 못하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외선은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못 느끼니까. 자외선은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못 느끼니까.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특정 파장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붙였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최근에 이거와 비슷한 어떤 예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혹시 원피스 흰색이냐 금색이냐 파란색이냐 검은색이냐 논쟁 붙었던 거 혹시 알아요?
알아요. 아, 그쵸. 저는 파란색이랑 검은색으로 보여요. 전 아무리 봐도 흰색이랑 금색으로 보여요. 진짜? 놀랍죠? 저는 어떻게 봐도 흰색이랑 금색으로 보여요. 그거는 눈이 눈의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논문은 뭐였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흰색 종이를 가지고 실내에 있을 때랑 실외에 있을 때랑 혹시 제이님은 흰색 종이가 다르게 보이나요? 아니면 똑같이 흰색으로 보이나요? 똑같이 흰색으로 보여요. 잘못된 거예요. Why? 왜냐하면 우리가 흰색으로 보는 건 거기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내광은 우리가 그 파장을 조사를 해보면 노란색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외 빛에 비해서, 자연광에 비해서. 자연광은 실내광에 비해서 파란색 그 파장의 성분이 훨씬 많아요. 이건 물리학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흰색 종이는 그냥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잖아요. 실내에서 보면 노란빛으로 보여야 되고요. 실외에서 보면 푸른빛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죠. 네. 왜냐하면 흰색을 흰색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는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두운 데 갔다고 해서 흰색을 이거는 검은색이구나 해석을 하면 생존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선조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주변이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이 검붉은 사과는 원래는 새빨간색인데 지금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내가 검붉게 보이는구나. 나는 이걸 빨갛게 봐서 잘 익은 사과로 봐서 먹어야겠다 했던 개체와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가 사과를 봤는데 검붉게 보이네? 있는 그대로 검붉게 보이네? 이거 썩었나 보다. 이거 먹으면 배탈 나겠네? 하고 지나갔던 개체와 누가 더 생존에 유리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먹었던 개? 당연하죠.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해서 사과 먹으면 당뇨밖에 더 걸렸지만 몇십만 년 전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늘 먹을 게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고칼로리 음식을 지나친다? 안 될 일이에요. 주변이 어두워서 좀 검붉게 보이더라도 이건 원래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라고 해석을 했던 개체들이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요. 생존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주변 환경이 실내에 있으면 노란빛이 일단 전반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뇌에서 자동적으로 그 노란색을 죽여요. 실외에 가면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그걸 죽여요. 우리의 뇌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은 뭐 이렇게 보이고 실외에서 했던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매치를 못해서 그러는데 실외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자기들이 냈던 가정은 이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바깥 활동이 그러니까 실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일 것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실내 빛에 훨씬 많이 노출됐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런 게 논문으로 있었어요. 신기하네. 우리는 절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제이님 혹시 그 중고등학교 때 눈의 구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네. 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망막 앞에 신경이랑 혈관이 지나가죠. 네. 그러면 그 신경과 혈관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필요하고요. 그걸 맹점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그 한마디로 카메라를 만드는데 필름 앞에다가 다른 구조물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필름에 맺히는 상은 어떨까요? 다 그림자가 져 있겠죠. 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림자가 져 있어야 될 거고요. 맹점에는 검은색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건 우리 망막에 맺히는 광자의 분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필름 앞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질 거고 구멍이 생겨 있을 거고. 혹시 제이님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헛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와? 그렇잖아요. 광자를 있는 그대로 보면 맹점도 보여야 되고요. 그림자도 보여야 돼요. 근데 진화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시면 좀 재밌을 건데요. 진화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의 눈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카데라고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이러면 해결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뇌에서는 사카데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눈의 움직임은 우리 뇌가 하는 명령이잖아요. 네. 이 뇌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 눈이 어느 각도로, 어느 속도로,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우리 뇌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뇌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속도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지워버리면 돼요. 확률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눈의 움직임과 정말 똑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밖에 존재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네네. 그것만 지우면 내 눈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건 뭘까요? 내 눈에 붙어있는 구조물이라는 거겠죠. 내 눈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 움직일 거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 한마디로 내 눈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는 우리의 그 사카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뇌에서 지워버려요. 맹점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투명 인간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이님이 움직이는 눈의 그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해요. 그러면 제이님 머릿속에서는 그걸 지워버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그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불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이님의 눈의 움직임에 트래킹을 하고 그거와 정말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속도와 그 랜덤한 움직임을 다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제이님의 머릿속에선 싹 지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제이님만 저를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진화적으로 잘 작동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눈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 아닌데 내 눈의 움직임과 100% 동일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명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건 허상이고요. 그 모든 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시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퓨조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해요. 자동차 회사. 퓨조? 퓨조라는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퓨조라는 자동차 회사는 가상의 실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상의 실제. 실제하지만 가상이다. 아까 우리가 색깔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해요. 빨간색은 실제 하는 것 같지만 가상이다.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모든 것도 다 가상의 실제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퓨조라는 회사가 무엇이냐? 그게 만약에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회사의 CEO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회사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 공장을 싹 다 없애도요. 그리고 이전을 시켜도요. 퓨전은 존재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삼성의 평택 공장을 없애고 그걸 만약에 강원도에 져. 그런다고 삼성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삼성으로 설명을 하죠. 이래야 더 잘 와닿겠네요. 이건희가 죽고 이재용이 사장이 됐어. 그런다고 삼성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삼성에 있는 노동자를 다 잘라버리고 새로 다 뽑아. 그런다고 삼성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삼성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 형태가 약간 바뀌더라도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는 그 얘기까지 해요. 퓨조라는 자동차를 싹 다 없애도 퓨조는 존재한다. 삼성 핸드폰을 싹 다 없애도 삼성은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퓨조는 유한 회사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가상의 실제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것도 법인이니까 법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 그 공장도 그대로 두고, 그 CEO도 그대로 두고, 노동자도 그대로 둬도요. 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찢어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퓨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죠? 대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존재?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느낌이 와요. 뭔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단지 우리끼리 합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빠가 존재하고 나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합의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합의한 거죠. 진화적으로. 우리의 눈이. 만약에 제 몸이 예를 들어서 자외선만 반사시키는 몸이었다. 그러면 제이님에게는 저는 존재하지 않겠죠. 안 보이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합의가 지금 제이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진화를 겪고 온 공통된 진화 속에서 합의된 부분까지 포함해서예요. 제이님의 눈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 제이님의 진화 역사에서 가시광선을 보아왔고요. 저도 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제이님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화 역사에서 이 피부 세포들이 가시광선을 반사할 수 있도록 진화했어요. 특히 저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황인종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가시광선을 반사하도록 진화했어요. 만약에 제가 몇십만 년 전 과거에 제이님처럼 황인종이 사는 그 세계 속에서 저만 만약에 파란색 빛을 반사했어. 죽었을걸요? 그쵸. 그쵸?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지만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었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죠. 제가 왜 황색일까요? 하나예요. 제이님이 황색이고 내 주변이 황색이고 다 황색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진화 역사에서 살아남은 후손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이진 않지만 합의되어 온 사실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지는 없다. 모든 건 다 진화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에 녹여져 있는 거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이님의 브레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알 수 없어요. 딱딱한 두개골 안에 있죠. 아, 네네네. 네. 이 브레인은 한 번도 세상과 접한 적이 없어요. 정말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브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브레인에서 나오는 그 무엇도 다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자 합의이자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렇죠. 아, 진화 역사에서 공통으로 이뤄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철학적 문제까지 넘어가는데 그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범죄자들을 잡아놔요.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동굴의 벽면밖에 못 봐요. 근데 여기에 불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무언가들이 지나가면은 다 그림자가 비쳐서 동굴에 비치는 거죠. 이 범죄자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그림자로서밖에 세상을 못 보는 거죠. 네. 이거와 동일해요. 우리의 브레인은 그 어두침침한 동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불빛에 반사된 그림자가 아니고서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그 무엇도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도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아도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도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저랑 이야기하고 있는 제이님도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호호호호호.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철학적이고 뭐지? 약간 실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느낌? 네, 맞아요. 사실 되게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에서는 이거를 현상성이라고 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걸 현상성이라고 하고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걸 물 자체라고 해요. 물질 그 자체, 물 자체. 제이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과학이 이 현상성을 연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연구해? 어렵지. 네. 우리가 연구하는 건 이 물 자체야. 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브레인을 알긴 더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쌓여 있으니까. 물론 이제 죽고 나서 꺼내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작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겨우 하는 게 이제 뇌파 측정하고 뭐 fMRI 측정하고 이런 건데, 근데 그거조차도 이거에 있는 그들의 반영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한 관점을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한 좋은 도구가 하나 생겼어요. 딥러닝이에요. 챗GPT? 딥러닝. 네, 챗GPT를 포함한 딥러닝.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딥러닝이 무언가를 모방을 하고 있기는 해요. 뇌를 모방하고 있나? 그쵸? 딥러닝이 모방하는 건 물 자체일까요? 현상성일까요? 라고 했을 때. 현상성을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딥러닝 입장에서는 물 자체가 뭐 없잖아요. 데이터로 넣어주는 것도 다 인간의 현상성으로 해석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고. 결국은 딥러닝이 하는 건 인간의 현상성을 모방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현상성을 연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어떤 한 인간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간은 자기 자신도 되게 잘 속이기 때문에 이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현상성을 이 컴퓨터로 꺼내온 게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모든 것 브레인이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하다란 이 명제를 이제 과학적인 도구로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공부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논문이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딥러닝이 받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이 AI를 만든 사람이 받았어요. 네. 이거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물리학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개념이냐면 정말 물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학인데 AI가 받았어. 오. AI는 정말 가상의 세계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접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현상성의 물 자체와 물 자체의 현상성화,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는 논문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AI 분야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철학적 이유, 철학적 의미,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서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내용을 조금 딥러닝 쪽으로 연관 지어서 지금 그런 걸 좀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그 일준 오빠가 쓴 논문을 읽어볼 수가 있나요? 읽을 수는 있는데 많이 다 수학이에요.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네. 아하. 네. 딥러닝이 다 수학이라서 뭐 그런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잘 출판된다면 언젠간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여튼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아니 뭐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뭐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거고요. 내일 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는 했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가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일본과학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 제목이 성경 버전 2였잖아요. 네. 뭐 그런 의도로 제목을 지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저한테도 이 이야기가 저의 삶을 바꿔주고 저에게는 거의 종교와 같은,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이런 제 인생에 대한 집착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전 아직 못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존재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얘를 어떻게 하기보단 얘 안에 뭐가 있지? 얘 안에 뭐가 있지? 얘 안에 뭐가 있지? 인정. 그러면 이 조각들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제 인생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 영상에서도 남과 비교하는 심리는 싸운다고, 내가 그 마음과 싸운다고 없어지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 오늘 제가 그 동덕여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자와 여자는 진화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고 여자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음이고, 얘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 나한텐 이런 조각들이 있네? 그러면 나는 요 조각들로 어떤 퍼즐을 맞춰서 살아볼까? 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난 이 조각이 싫어. 난 이 조각 없앨 거야. 근데 없는 조각이야. 난 이 조각을 너무 갖고 싶어. 이 조각을 만들 거야. 무의미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조각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 그리고 그 조각 가지고 어떤 퍼즐을 맞추면서 살아볼까 정도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라는 걸, 사실 이런 뇌과학이랑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과 좀 소통하고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좀 어렵기도 한데 이게 조금 더 친근해졌으면은 우리도 살면서 조금 가지고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상담을 했던 내담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걸 저는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서. 근데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건 제가 장담하고요. 그거를 이제 제이님과 함께 이 유튜브 안에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 가다 보면 제이님도 그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와 동시에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였습니다. 구독자님들 같이 퍼즐 잘 맞춰봐요. 와, 좋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나를 인정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고 내 인생을 좀 어떻게 퍼즐을 맞출지 그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하려면 그 인정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대부분은 허수아비를 인정하면서 살아요. 내 안에 진짜 무의식은 여기 있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나라는 걸 규정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 규정된 나가 다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 있는데 자꾸 얘를 인정해.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어.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어. 근데 진짜 나는 여기서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전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 자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아에 대한 환상.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근데 저랑 해가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신기하게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이번 영상에선 다 전달이 안 되더라도 저와 계속 같이 호흡해 가시면 이런 정말 최근에 뇌과학에서 밝혀지는 정말 핫한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저만큼 뇌과학이랑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확실하니까 저랑 그렇게 같이 해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이번 영상도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